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가 원룸 10여 채가 경매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주인은 사라지고 대학생 100여 명은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일 처지입니다. 전주의 한 학교 법인이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법인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새만금 전기차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불확실성이 큰 중국 투자 자본으로 옥석 가리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졌고 일교차는 최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학가의 원룸 10여 채가 경매 위기에 몰렸습니다. 집주인은 사라져버리고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가에서 발생한 일인데 날벼락을 맞은 대학생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원광대 주변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 박천규 씨는 얼마 전 자취방에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불편으로 여겨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 건물에 전기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공명전기가 끊겨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집주인한테 상의해봐야 된다고. 집주인마저 연락이 닿지 않자 미심쩍게 여긴 이웃 주민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이런 사례는 이 원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원광대 인근 원룸촌에서만 건물 13곳이 경매에 붙여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같은 사람의 건물입니다. 현재까지 학교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무려 38억 원, 80% 가까이가 재학생들로 1인당 3에서 4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도 지금 4달째 못 받아가지고 집도 못 나가는 상황인데 전기, 가스, 수도세 하나도 안 내가지고 지금 끊길 위기거든요. 잠적한 집주인은 재작년부터 건물 시세보다 많은 수십억 대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원광대 근처 원룸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계약이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소유자나 부동산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6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거에 한 5배가량이 잡혀 있었고.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측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 전화 같은 거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를 못 쓰죠. 경찰은 일단 집주인 43살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을 금지시킨 상황. 그런데 군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대학에도 문의 전화가 계속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의 한 사립학교 법인에서 설립자 일가가 수년간 부당이익 20억 원을 차량을 챙기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전북의 한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교육청 중간 감사 결과 학교 관계자들은 급식용품 구매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교직원이 직접 한 시설 공사를 업체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이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관련자는 즉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 감사를 통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리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된 이사장 친인척은 출근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임금을 받아간 정황이 드러났는데 교육청은 이사장이 이 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또 학교 건물에 개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별도 법인을 두고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이득을 취하고 교실에 욕실과 응접실까지 만들어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모르겠어요. 인제사 이게 감사 받고 나서 받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전북교육청은 관련자 해임과 부정 사용액 환수 그리고 학교 법인 해산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주시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명철 후보는 어제 실시된 전주시 라선거구 보궐선거에서 3,104표를 얻어 득표율 43.65%로 당선돼 22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최명철 당선자는 재작년에도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시의원으로는 5대와 9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맞습니다. 남원 산불이 하루를 넘긴 가운데 소방당국은 1시간 전부터 헬기 7대를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남원 금지면 고리봉에서 난 불은 임야 3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2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큰 불은 잡혔지만 남원의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오후엔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잔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새만금이 해외 자본의 전기차 생산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자국 내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면서 중국 내 투자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새만금의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중국 상용차 업체인 체리자동차와 함께 새만금에 1,2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며 지난해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SNK 모터스 역시 숭궈자동차와 새만금 일대에서 2021년부터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공동 생산이나 조립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중국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것은 중국 시장 정체와 중국 내 보조금 축소 영향이 큽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조건이 높아졌고 지원금도 반토막이 났는데 내년에는 정책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새로운 소비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중국 업체로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국내에서 중국과 가깝고 기업 지원 혜택이 많은 전북이 사업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관련 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잇따르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중국 연관 업체는 5곳,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을 접었거나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제출되면 사업 내용과 자금 조달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기차 생산기지로 두각을 나타내는 새만금,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함께 유망 기업을 고르는 옥석 가리기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지목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20년 만에 개편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성 비중을 기존보다 5%포인트 높은 최대 40%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6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과 호남 고속도로 확장,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예타를 앞둔 현안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이탈리아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어제 전주 르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영화제 슬로건과 개폐막작 등 상영작들을 소개했습니다. 영화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해외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적발된 필로폰은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식자재 마트,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이 마트에 들어섭니다. 두리번거리며 잠시 식료품을 고르는 듯 하더니 상자 하나를 집어들고 문을 나섭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상자에는 시가 2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태국인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들여온 필로폰은 675g으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비타민 제품인 것처럼 포장지에 나눠 담아 생필품과 함께 보냈습니다. 붙잡힌 태국인 A씨는 경북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였으며
정읍에 사는 태국인 2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고 마약을 찾을 때는 이들의 가족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농촌 지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A씨는 국제우편으로 2차례나 필로폰을 들여왔는데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장지대 외국인 노동자 1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은 지난해 407건으로 전체 반입 사례의 60%가 넘고 5년 전에 비해 40% 이상 늘어 증가 추세입니다. 선별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1% 훨씬 미만으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10% 정도 걸려진다. 경찰은 붙잡은 태국인 6명 중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총책 검거에 나서는 한편 국내 필로폰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매달 탄성석이 지정돼 있는데 이달 4월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어제 익산에서는 국내 유일의 보석 대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축제를 이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롱한 빛깔의 자수정 자태에 관람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감상합니다. 전시장은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진주, 에메랄드, 호박 등 다양한 보석 100만 점 이상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익산 보석 대축제가 12일간의 화려한 봄맞이를 왕국면 주얼팰리스와 보석 테마 관광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고객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믿음 가게끔 신뢰도가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60여 지역 보석 전문 업체들은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속 있게 나눠주는 입장에 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영친왕비의 봉황 비녀를 재현한 전통 장신구와 소장품, 창작품 등이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주최 측은 특별 할인을 비롯해 전문 세공사와 함께하는 가공체험, 보석 교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이 만든 제품을 손수 부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이게 절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익산역을 출발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게 됩니다. 장인들의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예술혼으로 재탄생한 보석들, 백제시대 꽃피운 찬란한 가공 문화가 보석 대축제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최고의 기능 명인을 가리는 기능 경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어제 전주 공구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8일까지 엿새간 도내 8개 경기장에서 41개 직종에 300여 명이 참가하는 49회 전북 기능 경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공단은 귀금속, 보석, 석공예 등에 관심이 꾸준한 가운데 신기술을 반영한 게임 개발과 모바일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순창 강천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천산 인근 팔덕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강천산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산객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어 체류형 관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구는 올 하반기 강천산 인근 팔덕 지역에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해 관광 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호텔에는 온천 시설과 함께 수상 레저 시설도 들어서 체류형 관광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인근의 강천산도 위치하고 있어 순창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이 직장인들에게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암동 연수원은 야간 국악 강습반을 개설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판소리와 가야금, 사물놀이 기초과정을 진행합니다. 국악의 고장 남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시민들의 국악적인 소양 능력을 배양하고 정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들을 위한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고충을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전북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해 월 2차례 심리 상담도 진행합니다. 군산시의 첫 자매 도시인 미국 타코마시의 우다스 시장 일행이 자매 결연 40주년을 기념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우다스 시장 일행은 음파 호수공원에서 40주년을 기념하는 동백나무를 심고 사진전 관람과 함께 시내를 돌며 양 도시 간의 교류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한 달 가까이 노동자들의 단식이 이어졌던 남원 한국음료의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고 단식을 풀었습니다. 한국음료 노사는 지난 2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노조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184일 동안의 파업과 28일간의 단식 농성을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인 오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마이스트로 이재준과 함께하는 군산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편지글을 통해 감정과 인간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내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W미술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김형기 사진작가의 개인전을 갖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봉기의 독주회가 모레 부안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주시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상품전과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전북 최초의 성공적인 만세운동으로 기록된 4.4 만세운동이 오늘 익산 4.4 만세 기념공원에서 재현됩니다. 구안군 상서면 계암동 벚꽃길과 계암사 일대에서 올해부터 이틀간 제4회 계암동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오는 6일과 7일 나라사랑 1박 2일 가족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졌고 일교차는 최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2도에서 낮 기온은 17도, 익산은 0도에서 16도, 동북과는 무주가 영하 3도에서 17도, 장수는 영하 4도에서 16도, 서해안과는 군산이 2도에서 12도, 부안은 0도에서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만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